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이 있습니다. 밸류업 ETF입니다.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밸류업이 뭔지는 들어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밸류업, 기업 가치 끌어올리기입니다. 정부 정책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정책이 시장을 바꾸고 시장이 ETF 수익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뉴스의 질문입니다. 왜 지금 밸류업 ETF가 지수보다 더 올랐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지점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입니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상승률입니다. 26.11%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23.23%입니다. 코스피 100은 25.96%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와 코스피 100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이것이 이달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밸류업 지수 상승률은 89.43%였습니다. 그 해에도 코스피 성과를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업 지수는 무엇일까요? 이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 100개 종목을 선정해 구성합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익성입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둘째, 주주환원입니다.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기업입니다. 셋째, 기업 가치 개선 노력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와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 100개 기업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이달 눈에 띄는 성과를 냈습니다. KOACT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는 15.72% 올랐습니다. HANARO 코리아 밸류업은 15.58% 상승했습니다. SOL 코리아 밸류업 TR은 15.37% 올랐습니다. 모두 이달 기준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주주 가치를 내세운 액티브 ETF들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TRUSTON 주주 가치 액티브는 13.79% 올랐습니다. ACE 라이프 자산 주주 가치 액티브는 12.69%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밸류업이면 중소형 가치주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ETF들의 상승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밸류업 지수 안에서 이 두 종목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달 이 두 종목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 흐름이 밸류업 ETF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모리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저평가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이 지점입니다. 저평가라는 판단이 있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지금 왜 부각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밸류업 ETF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ETF 수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책입니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구조 변화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오랫동안 붙어있던 꼬리표가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이 저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도 한국에 상장돼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 중 하나가 PBR입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기업의 순자산,
즉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BR이 1배라면 기업의 장부 가치와 주가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PBR이 1배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즉 저평가입니다. 한국 상장 기업 중에는 PBR 1배 미만인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기업 승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주주나 오너 일가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주가가 낮으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굳이 높이지 않으려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밸류업 정책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법안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저PBR 개선 법안입니다. 기업 승계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요인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더 직접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일련의 흐름이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올려라. 그래서 밸류업 ETF가 오른 것입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책이 방향을 만들었고 그 방향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대형 반도체주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효과가 중소형 가치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PBR이 1배 미만인 중소형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CE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KODX 밸류 PLUS, TIGR 우량 가치, 이들 ETF의 공통점은 포트폴리오 평균 PBR이 1배를 밑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주의사항을 덧붙입니다. PBR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장부에 담긴 자산의 질도 함께 봐야 한다고 합니다. 낡은 설비처럼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이 많다면 PBR이 낮아도 주주환원 재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이 풍부하거나 우량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은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큽니다. 그래서 함께 봐야 할 지표가 ROE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기업이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나타냅니다. ROE가 높은 기업은 PBR이 낮을 때 저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ROE가 낮은 기업은 PBR이 낮아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김기백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어떻게 환원하느냐에 따라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부가 갈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운용하는 ACE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는 세아제강지주와 영업무역홀딩스를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PBR이 낮으면서 주주환원 확대라는 뚜렷한 동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세아제강지주는 해상풍력 신사업을 바탕으로 성장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업무역홀딩스는 풍부한 순현금과 배당 확대 여력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숫자 하나를 보는 것과 맥락을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책의 방향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밸류업 ETF 수익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 구조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물론 확신은 금물입니다. 정책이 시작됐다고 시장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주주환원을 늘려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방향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보자는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방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밸류업 ETF의 상승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 중에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IRP 계좌, ISA 계좌, 적립식으로 ETF를 꾸준히 매수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 오늘 뉴스는 직접 연결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ETF가 밸류업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기업이 주주에게 더 많이 돌려줄수록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배당이 늘고 자사주가 소각되면 주당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밸류업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단기 수익률이 아닙니다. 기업과 주주의 관계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ETF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저평가 시장으로 보는 시각, 그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특정 종목이나 ETF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이제 정말 해소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일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말 끝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